새해를 맞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어떤 소망을 품고 또 어떤 다짐들을 하셨는지요. 운동을 해서 살을 빼보겠다. 담배를 끊어보겠다. 그러다 작심삼일에 벌써 포기하지는 않으셨나 모르겠네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작심삼일이 문제라면 3일마다 결심하면 된다고요. 안심마을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소식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정리해보자는 결심을 해보았는데요. 이 결심을 1년 동안 잘 지킬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걱정만 하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안심마을 소식을 한가득 담아 찾아오는 월간 안심 2023년 2월호 지금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간 안심의 편집장 차정호입니다. 월간 안심 창간호를 선보인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라디오 제작자 교육의 수료 작품으로 만들긴 했는데요. 기왕 시작한 거 쉬지 않고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을 새해 결심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심을 하셨나요? 마침 1월 달에 설날이 있었는데요. 설날이 있어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새해 결심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라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새해를 맞으면서 그동안 느슨해진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을 응원하면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있잖아 요즘 너무 이상해 복잡한 걱정거리만 늘어놓고 답답한 맘에 얘기를 해봤는데 원래 사는 게 다 그런 거래. 조그만 실수에 예민하고 커다란 칭찬엔 어색해지고 알잖아 어차피 다 지난 일인걸.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 서둘지 말고 한 걸음씩 즐겨봐. 어때 느낌이 와. Hi hi beautiful sunshine. 싱그러운 봄바람 노래하는 저 새들도 Fly high everything's alright. 웬만하면 크게 웃고 다시 시작해봐.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아쉬운 마음에 짜증나고 속상한 마음에 눈물이 나도 누구나 10번쯤은 겪을 일인걸. 알잖아 무슨 말이 필요해. 서둘지 말고 한 걸음씩 즐겨봐. 어때 느낌이 와. Hi hi beautiful sunshine. 싱그러운 봄바람 노래하는 저 새들도 Fly high everything's alright. 웬만하면 크게 웃고 다시 시작해봐.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웬만하면 크게 웃고 다시 시작해봐. 오늘은 좋은 일이 언젠가 좋은 일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제이레빗의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들으셨습니다. 노래 끝부분에 언젠가 좋은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싱글벙글 웃으면서 노래 부른 모습이 떠올랐어요.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결심했던 것을 잘 하지 못했다고 실망할 필요 없고요. 이제 겨우 한 달 지났잖아요. 서둘지 말고 한 걸음씩 즐기면서 2023년을 살아가는 청취자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월간 안심. 자, 이제 첫 번째 코너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달 브리핑 시간인데요. 지난 한 달 동안 안심마을 곳곳에서 진행됐던 행사들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들은 2022년 12월 말부터 2023년 1월 말까지 진행된 행사들 중에서요. 제가 마을 밴드나 지인들의 SNS를 통해 접한 소식들을 간추린 것들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새해를 며칠 앞둔 작년 12월 27일 공터 사회적 협동조합이 2022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 대상에서 주거복지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는 큰 상이었는데요. 이 상과는 별개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주는 상도 그 표창장도 함께 받았다고 합니다. 공터, 우와, 상복 터졌어요. 12월 29일에는 한사랑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센터와 대구 발달장애인연대에서 주최하는 마을 송년회가 열렸습니다. 마을에서 함께 살자고 초대해준 주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반대로 함께 마을살이하는 주민들을 초청한 자리였네요. 사진 보니까 선물이 잔뜩 쌓여 있었는데요. 그거 누가 다 가져갔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사진을 찾아봤는데요. 아우, 이런 대환장 파티가 열렸었어요. 우리 새해에도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아봐요. 한사랑 어린이집에서는 1박 2일로 캠프를 다녀왔네요. 눈을 보기 힘든 대구를 벗어나서 겨울왕국 같은 곳에서 눈썰매도 타고 재밌는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그나저나 겨울왕국의 눈사람 올라프는 만났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어린 친구들 씩씩하고 건강하게 2023년 보내기를 응원합니다. 안심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장애 비장애 아동들이 놀이를 통해 활동하는 꿈놀이단을 운영하고 있네요. 12월 29일에는 꿈놀이단의 엄마 아빠 모임이 있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2023년 계획을 안내하는 자리였어요. 아이들 키우느라 지친 부모님들을 위한 특별한 순서도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꿈놀이단의 활동도 응원합니다. 새해에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아이들까지 같이 온 가족이 재밌게 놀아봐요. (1월 5일에는) 와글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제2기 라디오 제작 교육의 수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12명의 수료생이 각양각색의 작품으로 수료작품을 발표하고 6주간의 교육을 마무리했어요. 동화 이야기, 음악 프로그램, 마을 이야기 등등 다양한 작품들이 탄생했는데요. 사실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이 방송도 수료 작품으로 시작한 것이랍니다. 그나저나 이번에 수료하신 분들 조만간에 대구 동구 FM에서 라디오 DJ로 만나요. 안심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요, 새해를 맞아 소중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으로 2023 안심 필환경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이 아니라 필환경이라고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란 뜻이군요.
개인 텀블러와 손수건 사용하기, 승강기 대신에 계단 이용하기, 그리고 안 쓰는 의약품 분리수거하기 등을 구체적인 실천 약속으로 실천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동참하실 수 있죠? 우리 약속해요. 지금까지 안심마을 소식을 긁어모은 한 달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제 내 사랑이 되어줘. 내 모든 걸 너에게 기대고 싶어. 언제나 날 지켜줄 너라고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을 약속해줘. Now give me that beat.
여러분은 지금 FM 104.5MHz 대구 동구 FM의 월간 안심을 듣고 계십니다. 한 달 브리핑 마지막 소식으로 필환경 캠페인을 전해드렸는데요. 지구온난화는 더 이상 외면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대구도 너무 더웠다가 또 너무 추웠다가 또 올겨울엔 눈도 많이 왔잖아요. 이제는 모두가 작은 것 하나라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 작은 것 하나라도 힘써보기로 약속하자는 의미에서 핑클의 영원한 사랑 선곡해봤습니다. 약속해줘. 너의 목소리가 들려 너의 목소리가 들려 너의 목소리가 안심마을 목소리 안심마을 목소리 순서입니다. 한 달 브리핑에서 살펴봤던 여러 소식들 중에서 한두 개를 골라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마을밴드나 SNS에서 접한 소식만으로는 자세히 알기 어려운 내막들, 인터뷰를 통해서 소개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창간호에서는 넥스트 안심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마을 청년들이 어떤 것들을 고민하고 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심마을 목소리의 두 번째 주인공은 바로 공터 사회적 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앞서 한 달 브리핑 코너에서 상복이 터졌다고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공터가 뭐하는 곳이고 왜 이 상을 받게 됐는지 관계자를 직접 만나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번 호부터는 저 대신에 새로 영입된 리포터가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요. 바로 지난번 안심마을 목소리 주인공이었던 넥스트 안심의 김민규 청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민규 리포터가 진행한 인터뷰 한번 들어볼까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간 안심의 리포터 김민규입니다. 저는 지금 대구 동구 FM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창간호 때는 넥스트 안심의 일원으로 인터뷰를 했었는데 2월호부터는 리포터로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이곳에서 특별한 손님을 만나기로 했어요. 지난번 한 달 브리핑에서 상복 터졌다고 소개했던 곳 기억나시나요? 네, 바로 공터 사회적 협동조합인데요. 오늘 안심마을 목소리 코너에서는 공터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김정화님 모시고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부탁드릴 건데요. 좀 요즘 유행하는 그 본캐, 부캐로 소개를 좀 부탁드리면 네. 어떨까 합니다. 본캐는 월급 받는 곳인가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본캐를 말하시면 됩니다. 네. 네. 하루 일할 수 있는 시간에 대부분의 일을 하고 있는 곳은 사회복지법인 한사랑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저녁이나 아니면 주말이나 아니면 짬짬이 공터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름은 김정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은 오늘 얘기하게 될 공터가 어떤 곳이고 또 뭘 하는 곳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공터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공터라고 하면 뭔가 비어 있는 곳. 비어 있는 땅.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땅에 관심이 좀 많고, 그리고 건물에 관심 많고, 즉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협동조합인 거고요. 처음 2013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처음 만들 때는 일반 협동조합이었습니다. 즉 이름이 협동조합 공터였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저희가 그 조합원 총회를 통해서 공터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협동조합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편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공터에서 김정화 선생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맡고 있을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
뭔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 직원도 좀 많을 것 같고 네. 그죠? 그렇죠? 네. 직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 아유,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떻게- 조합원들이 짬짬이 자기 시간을 내어서 업무들을 보고 있고요. 그 중에 저는 명목상 이사장의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사장이 모든 걸 다 합니다. 뭐 회계부터 지금 현재 있는 건물 관리, 네. 그다음에 입주민들 지원, 네. 어허. 업무들까지 다 보고 있는 뭐라고 할까요? 뭐 직원은 없지만 어쨌든 이 90명의 조합원들이 직원의 와. 역할들을 하고 있는 그런 협동조합입니다. 90명의 조합원 그리고 그곳에서 거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하시는 이사장님이라고 보면 말씀드립니다. 네, 이사장이라는 호칭이 제일 싫습니다. 이사장이라는 호칭이 싫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네. 만약에 이제 주택에서 뭐 문제가 생기면 네. 농담삼아 건물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더 싫은 거 아닙니까? 네, 더 싫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이야기가 네. 90명 조합원이 전체가 다 건물주인 그런 협동조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렇게 90명의 건물주가 계시는 공터에서 네. 작년에 큰 상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2022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셨는데요. 먼저 다시 한번 축하를 또 네,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상이 공터에게 또 혹시 우리 마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그 대한민국 주거복지 문화대상이라는 이런 상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네. 어떤 분이 이런 그 상이 있다라고 추천을 해주셨고요. 네. 그래서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팀들에게 뭔가 서류를 내라라고 요청이 왔었고, 그래서 그냥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정리를 해서 제출을 했는데 최우수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저희는 처음에 최우수상이라서 네. 되게 큰 상이죠. 최우수상은 대상 다음이 최우수상이잖아, 그죠? 네네네네. 알고 보니까 무슨 종합 대상도 있고 대상도 있고 그 다음이 최우수상이더라고요. 근데 요 그렇군요. 상이 도대체 무슨 상일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뭐 홈페이지라든지 뭐 이런 걸 찾아봤는데요. 네. 주거복지의 활동들을 하고 있는 여러 공공기관 네. 또는 우리나라의 주거복지를 대표적으로 수행하는 그곳은 LH죠, 그죠? 네네. 뭐 LH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뭐 도시공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 이제 공공기관들 그리고 임대주택에서 이 주거복지를 지원하고 있는 여러 센터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센터들 아니면 민간 저희처럼 이런 민간 영역에서 주거복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이런 팀들이 있는데 이런 팀들 공공기관 그다음에 뭐 민간 그다음 개인 각각의 이 주거복지 사업에 얼마나 열심히 잘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상을 주는 것 같고요. 네. 그 중에 저희 공터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민간 영역에서 민간 기관 영역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뭐 처음 들어보는 상이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뭐 큰 상인 것 같고 최우수 상이라 해도 뭐 어디 네. 가서 자랑할 수 있는 엄청 좋은 상이잖아요, 그죠? 그 상을 받으러 갔을 때 네.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런가요? 네. 되게 바쁜 12월 말이었거든요. 네. 12월 말에 시상식을 하겠다라고 해서 서울까지 올라갔었는데 네네네. 이 상이 어떤 정도의 큰 상인지를 잘 몰랐어요. 네네네. 모르고 무슨 시상식까지 가야 돼 이 바쁜 와중에 그냥 주면 되지. 네. 그리고 농담 삼아 상금도 없는데 상금이라도 있으면 뭔가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 있는데 뭐 이러면서 농담도 하고 그랬었는데 가서 보고는 이 상이 조금 큰 상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이제 각 공공기관들 특히 이제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주거복지 사업들을 펼치잖아요. 네네. 어쩌면 이제 그 각각의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그 독특함, 네. 특수성에 맞는 이 지역 주거복지 사업들을 펼치기 때문에 네.
공공기관의 입장으로서는 어쨌든 이 상이 자기네들이 1년 동안 했던 사업에 대해서 좀 보상을 받는 그렇죠. 또 그리고 축하를 받는 응원을 받는 좀 요런 의미들을 좀 가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공공기관이 상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행정 조직에서 무슨 팀장이나 아니면 과장이나 뭐 이렇게 오시면 밑에 있는 직원들이 쫙 다 오잖아요. 그렇죠. 플랜카드도 막 제작해 오고 어허. 꽃다발도 막 준비해 오는데 오. 저희는 그냥 진짜 편안한 마음으로 갔거든요. 현수막도 없이 꽃다발도 없이 이렇게 갔는데 저희 같은 기관이 별로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이게 꽃다발도 없이 어떻게 이 사진을 찍을까? 네, 이랬었는데 주최 측에서 네. 저희 같은 기관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네네. 주최 측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꽃다발 돌려쓰기 아시죠? 네, 알죠. 네, 그래서 사진을 찍고 네. 뭐 상을 받고 왔었는데 어쨌든 전국에서 주거복지의 업무들을 하고 있는 모든 팀들한테는 이 상이 조금 큰 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는 뭐 얼떨결에 받은 상이긴 하지만 가서 이 상이 이렇게 큰 상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이만큼 이 상을 받을 만큼 뭔가 일을 했어? 네.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좀 더 주거복지 사업들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까지도 하면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꽃다발 돌려막기는 예전에 졸업식 네. 네, 그렇죠. 한 번씩 하는 건데 이렇게 또 사진도 찍고 그렇게 내려오셨군요. 네, 사진 찍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찌됐든 다음에 또 타게 되면 그때는 더 많이 챙겨가는 걸로 하고요. 네. 네. 대상에 도전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때까지 한번 열심히 응원을 저희는 해야겠고. 네. 아까 뭐 보니까 저희가 이 상을 만큼 일을 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 상을 받게 되기까지 어떤 일들을 했는지 한번 공터에 대해 조금 알아보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한 달에 한 번 월간 안심. 처음에 공터는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는지가 우선 좀 궁금한데 그거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꽤 오래 됐죠. 그 안심마을에 이제 협동조합들이 막 생겨나게 될 때, 네네. 될 때가 2012년, 13년 정도인데요. 뭐 그때 협동조합 공터 또 2013년에 설립을 하게 됩니다. 네. 설립을 하게 되는 거는 되게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을 했어요. 네네네. 어떤 단순한 생각이냐면 네. 그때 공간이 필요한 비영리 기관들이 있었습니다. 마을에. 특히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한 사랑이 이전을 해야 되는 그 경우가 생겼고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마을에서 여러 협동조합들이 생기면서 공간이 필요한 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을 해봤죠. 네. 저희가 그 전에는 효목동에 있었거든요. 네네. 효목동에서 매달 임대료가 거의 한 200만 원이 훨씬 넘는 돈이었을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도 안 나는데. 네. 부담이죠. 이거를 한 개인에게 거의 10년 넘게 주면은 네. 200만 원이면은 10년을 넘게 주면은 거의 뭐 2억이 훨씬 넘는 그렇죠. 돈이죠. 그죠? 네. 지금 계산은 안 되지만. 그러면 사회복지법인 한 사랑이 망하기 전에는 네. 어쨌든 계속 이 한 개인에게 임대료를 내야 된다라면 그러면 이 공동으로 뭔가 건물을 지어서 네. 그 임대료를 받아서 대출을 갚는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하면은 끝내는 그 건물은 모두의 것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의미 부여들을 했는 거는 네. 그냥 그 당시 뭐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어쨌든 부동산이 개인의 자산을 증식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거에 대한 조금 이렇게 반감들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평등하게 골고루 나누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거였고 그렇다라면 그렇게 건물을 한번 지어보자. 네네. 예, 건물을 한번 지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2013년도에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그때 만들 당시에는 어쨌든 필요한 거는 그 공간이 필요한 팀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네. 그 공간이 필요한 팀들에 계시는 분들이 조합원으로 많이 가입을 하셨어요. 네네.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셨고 그래서 건물 하나를 짓게 된 거죠. 네네네. 짓고 현재는 이 비영리 기관들이 입주해서 10년 정도 지금 현재 안정적으로 네. 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2013년도에 처음에 건물만 짓는 사업을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네네네. 뭔가 사업을 하나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어떤 사업들을 했으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네. 그럼 주택 사업도 같이 한번 해보자. 어차피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협동조합이라면 부동산 하면은 거의 대표적인 게 땅 아니면은 주택이잖아, 그죠? 주택이죠, 네. 그래서 주택 사업을 좀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어떤 주택 사업이냐? 네. 라고 봤을 때는 그 당시에는 어쨌든 조합원의 대다수가 이 장애인 복지 쪽에 계시는 분들이었고요. 네. 그래서 장애인들의 주거 문제들을 조금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발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주택을 한번 지어보자라고 막연하게 네네. 그냥 예쁘게 생각을 했었죠. 그 왜 그때 공유주택이었냐면 그 당시가 서울을 중심으로 흔히 이야기하는 쉐어하우스 붐이었어요. 청년들을 중심으로 쉐어하우스의 붐이었고 그래서 쉐어하우스 그렇다라면 발달 장애인에게도 이게 참 좋은 이 모델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게 발달 장애인에게 더 좋은 모델이냐면 발달 장애인들은 이 흔히 이야기하는 발달 장애인이라는 용어가 조금 익숙하신가요? 발달 장애인은 이제 지적 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을 아우르는 말을 그냥 발달 장애인이라고 부르는데 이분들의 좀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는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대인관계 형성에 좀 어려움들이 조금 있고 하지만 그들은 대인관계를 맺고 싶어 해요. 하지만 거기에 있어서는 독특한 의사 표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비장애인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도 있는 거고요. 이게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저도 지금 현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에 지금 현재 아파트에 산 지는 이제 10년이 다 돼 가는데요. 저는 제가 의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있지 않거든요. 집은 그냥 이렇게 잠만 자고 나오는 곳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의 의지가 있는 거잖아, 그죠? 저의 의지가 있는 건데, 근데 발달 장애인은 의지는 사람들과 뭔가 소통하고 싶고 어울리고 싶고 해요. 하지만 자신들의 기질적인 것 아니면 사회적인 이 요인들 이런 걸로 인해서 그게 많이 막혀 있는 거죠. 그렇다라면 좀 집에서나마 좀 사람들하고 좀 어울릴 수 있는 이런 집이었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쉐어하우스네? 라고 생각을 한 거였고요. 그래서 2013년도에 크게 보면 두 가지 사업이죠. 하나는 건물을 짓겠다. 건물을 지어서 건물이 필요한 비영리 기관들에게 좀 안정적인 공간들을 제공해 주자. 라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주택 사업. 발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공유주택을 한번 지어보자. 라고 주요 사업을 설정을 하고 공터를 만든 거였고요. 그래서 14년도에 공터 1호를 짓게 되고요. 그리고 쭉쭉쭉쭉 그냥 할 일 없이 쭉 가게 되죠. 여기서 할 일 없다라고 하면은 좀 그렇지만, 네.
대출 이자 갚는다고 헉헉거렸습니다. 네. 그러다가 2021년에 드디어 공유주택을 짓게 되고요. 현재 공유주택에는 4명의 발달장애인과 4명의 비장애인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월간 안심. 네, 맞아요. 네. 저도 조금 TMI이긴 하지만 거기 1층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네. 네, 엄청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같이 살고 교류하는 목적을 이뤄가는 것이 김정아 선생님께는 진짜 보람찰 때가 많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보면서 자주 하게 됐었거든요. 그런 쉐어하우스 형태가 기존에는 없었잖아요.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활발한 교류가 있는 쉐어하우스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공유주택을 짓고 지금까지 지내면서 느끼는 보람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보람이라기보다는 뿌듯한 거? 네. 네, 뿌듯한 거는 가서 거기에서 살고 있는 당사자들이랑 가끔 저녁을 먹고 술을 한잔 할 때가 제일 기분이 좋고요. 뭐 그다음에 위에 그 공간에 다락이 있습니다. 그 다락에 모여가지고 같이 윷놀이 하고 뭐 이렇게 한판 신나게 놀 때 그때 뭐 기분이 좋고요. 그런 건데 그 쉐어하우스라는 게 청년들의 쉐어하우스도 현재는 지금 많이 이제 주거의 형태가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예전처럼 그냥 한 집에 개인 방이 있고 그다음에 거실이나 주방을 공유하는 이런 형태의 쉐어형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좀 많이 이제 사라지고 있어요. 왜 사라지냐면 이게 개인의 사생활들에 대한 많은 고민들, 그것을 보장하고 싶은 이 청년들의 욕구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이제 바람들이 어떤 형태로 요즘은 가고 있냐면 개인의 원룸 형태. 원룸 형태의 이 주거 공간을 보장을 해주고 그리고 따로 이제 나왔을 때 집 밖에 나왔을 때 그 건물 공간 안에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여러 이제 편의 시설들을 갖추는 이런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된 건데 저희가 이 공유주택을 만들 때는 2019년 20년이죠. 2020년에 이제 실질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쉐어형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현재 지금 이 트렌드인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해주는 이런 형태로 갈 것인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공유주택에 관심을 보이고 입주를 희망하는 발달 장애인들을 봤을 때는 그분들한테는 현재 트렌드보다는 예전에 있던 쉐어형이 더 맞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집문을, 이게 현관문이라고 할까요? 현관문, 쉐어형에는 방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원룸형에는 그 현관문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 원룸 형태의 현관문을 나오고 나서 다시 커뮤니티 공간에 문을 열고 가는 것까지가 이분들한테는 되게 조금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라서 아직은 이분들은 방문을 열고 그냥 나왔을 때는 아직은 그 집 안이잖아, 그죠? 집 안에 있는 이 공유 거실과 공유 주방은 내 집인 거예요. 내 집이기 때문에 방문을 열고 그 공간으로 가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위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커뮤니티들, 여러 이야기들이 이루어지고 뭐 일상의 갈등들도 일어나고 막 이렇긴 하겠지만 어쨌든 많은 이 왁작지글함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집 안에 있는 이런 쉐어형이 현재
이 공유주택을 원하는 발달 장애인에게는 훨씬 더 맞았다라는 생각에 쉐어형으로 짓게 된 거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청년들이 없는 거죠. 비장애인들이 없는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비장애인들은 트렌드가 개인의 사생활이 확 보장되는 현관문만 닫으면 나의 공간이 되어야지만 되는 건데 이거는 방문을 열고 나오면 늘 너무나도 많은 이 커뮤니티가 일어나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장애인을 구하는 게 되게 힘들었었고요. 힘들었었고 지금도 비장애인 이 방 하나가 1월 1일자로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 거고 이 비장애인을 어디서 구할까?가 숙제인 거고요. 그래서 여러 팀들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다들 이렇게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한마디 하시죠. 네네네. 네, 입주민을 구하고 있습니다. 네. 발달장애인과 함께 사는 공유주택이지만 개인의 사생활은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절대 발달장애인의 뭐 돌봄을 제공하는 뭐 사회복지사나 뭐 아니면은 돌봄 제공자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발달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방 옆에 있는 룸메이트 뭐 하우스메이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들을 구하고 있는 거고요. 좁은 원룸보다는 그 방문을 열고 나왔을 때 넓은 거실과 주방이 있습니다. 그 공간까지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이니까요.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와, 너무 좋네요. 이런 깔끔한 홍보, 네, 저도 살고 싶어지는. 네, 곳입니다. 남자죠, 여자. 참, 네, 지금 현재 비어 있는 거는 여성입니다. 네. 아쉽게 저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들어가 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김정아 선생님께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공터가 지금까지 마을에 필요한 건물도 짓고 공유주택도 지어 올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2023년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갖고 사업을 할 예정일지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몇 차례 시도들은 했었죠. 몇 차례 공유주택을 짓고 난 다음에 LH에서 2020년인가요? 네, 새로운 사업들을 하나 시도를 했었는데 그게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이라는 것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이라는 거고 뭐 현재 2차례 저희가 2년 연속 그 지원을 했었고요. 지원을 했었는데 첫 해는 쉽게 얘기하면은 심사 과정들은 다 통과를 했죠. 통과를 했는데 저희가 예상하고 있던 그 땅이 팔리는 바람에 네. 네,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가 지원을 했었는데 탈락했습니다. 탈락을 했었는데 이 공유주택을 더 짓는 것 네, 그것이 쉐어형이 됐던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던 요즘 트렌드를 반영한 뭐 코하우징 형태가 되었던 이런 공유주택을 더 많이 늘려가는 것이 현재 지금 공터가 해야 할 일인 것 같고요. 근데 공터는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저희에 있는 이 자산으로는 절대 건물을 짓지 못하고요. 또다시 이런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은행의 대출을 통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근데 요즘 금리가 워낙 높죠. 네, 금리가 워낙 높아서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렇지만 간간히 땅은 보러 다닙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괜찮은 땅이 있으면 언제나 공터를 떠올려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재밌는 게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이야기를 듣고는 톡을 보내왔어요. 땅 있다고. 네,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사회복지법인 한사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장애 쪽에 계속 이렇게 포커스가 좀 맞춰질 수밖에 없는데요. 공유주택을 짓고 난 다음에 가장 큰 변화는 뭐였었냐면 발달장애인들이 이 공유주택을 더 지어달라고 이 공터에게 요구한 일입니다. 그 전에 발달장애인들에게 주거다라고 하면 주택이다라고 하면은
흔히 이제 시설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각 지자체에서 시설에서 나와서 일정 정도 동안 살 수 있는 자립주택 이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주택을 일정 정도 이용을 하고 나서는 이제 완전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때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LH로 가야 되겠구나. 예. 또는 그냥 흔히 이야기하는 빌라에 있는 원룸으로 가야 되겠구나. 라는 정도만 생각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공유주택이 지어졌고 거기에 자신의 동료들, 친구들이 거기에 사는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 그죠? 보시면서는 좀 재밌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재밌게 뭐 윷놀이도 하고 뭐 같이 모여가지고 밥도 먹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 안심마을에 계시는 발달장애인들의 입에서 공유주택이라는 게 자기가 살고 싶은 집의 형태 중에 하나로 거론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다른 지역에서는 아마 찾아보기 힘든 거겠죠, 그죠? 예, 그런 형태를 못 봤으니까. 하지만 안심에 살고 계시는 이 발달장애인들은 직접 옆에서 봤으니까. 예. 이것도 내가 살 수 있는 집의 형태 중에 하나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공토 3호를 지어달라고 쪽지에다가 자기 전세금 얼마 있다고 자기는 누구누구하고 살 거라고 네, 이렇게 해서 쪽지를 하나 전달을 받았었고요. 그것 때문에 뭐 숙명처럼 공터는 이 공유주택을 계속 이제 지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쪽지를 받으면 숙명이라고 네. 여길 것 같아요. 너무 뿌듯하고 올해도 공유주택을 지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다잡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인터뷰를 마치기 전에 신청곡을 하나 받을까 합니다. 지금 김정화 선생님께서 깜짝 놀라고 계시는데 저희 오늘 인터뷰했던 내용과 관련해서도 좋고 김정화 선생님의 개인 취향이어도 좋고요. 혹시 생각나는 노래가 있을까요? 네. 갑자기 노래를 틀어주신다고 하셔서 이게 뭐 전혀 엉뚱하긴 하지만 네, 요즘 듣고 있는 노래는 윤아 씨의 사건의 지평선 이란 노래를 자주 들어요. 왜 듣냐면 기타 연습해야 되거든요. 네, 기타 곡이었는데 이게 손 풀기에 좋다고 해가지고 하는데 저는 손을 푸는 게 아니라 거의 스트레스가 쌓이는 곡이지만 근데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게 되게 좋았어요. 왜 처음에는 노래 가사를 전혀 이제 신경을 쓰지 않다가 도대체 사건의 지평선이 뭘까를 찾아보게 되었고 어쨌든 그 경계라는 말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좋아서 그 경계를 넘나드는 것을 참 하고 싶은 거였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의미를 막 가지면서 그 가사와는 별다르게 다르게 이제 의미를 가지면서 요즘 자주 듣고 있는 노래가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네, 저는 사건의 지평선 얘기를 듣고 사건은 잘 모르겠지만 네. 지평선 위에 네. 건물을 짓는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거기도 안심이 되는 건가요? 뭐, 나중에 지어보죠. 뭐 안심의 지평선으로. 네, 그거 괜찮네요. 안심의 지평선. 누가 하나 노래를 만들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생각이 많은 건 말이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네, 여러분은 지금 월간 안심에서 전하는 안심마을의 목소리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공터 사회적 협동조합 김정화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뭐 1월에 하니까요, 그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공터 사회적 협동조합이고요. 혹시나 주변에 좋은 땅이 있으면 소개 부탁드리고요. 그죠? 이런 협동조합이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그죠? 생소하시지만 주거 취약계층, 특히 이 발달장애인들의 주거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이고, 뭐 이후에는 이 발달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주거 취약계층 아니면은 공동체 주택을 지어서 뭔가 같이 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까지 이 요구들을 다 받아 안을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조합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으로 가입하시면 공터 사회적 협동조합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의 응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라디오가 나가고 나면 김정은 선생님께 조합 가입 문의가 속출하는 네, 네, 그렇게 그렇게 바빠지는 해서 건 너무 좋습니다. 네. 바빠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공터 사회적 협동조합이 마을분들께 편안하고 쉴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많이 만들어가기를 앞으로도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심마을 목소리였고요. 저는 리포터 김민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다시 허락한다면 그대 다시 볼 수 있다면 내 지난 기억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그대 불러 You are my destiny 그대 You are my destiny 그대 You are my everything 그대만 보면서 이렇게 소리 없이 불러봅니다 You are the one my love 그대 You are the one my love 그대 You're my delightable 그대는 영원한 나의 사랑이죠 내 곁에 다가와줘요 날 아직 사랑한다면 두 눈에 고인 눈물이 그대를 원하죠 사랑해요 You are my destiny 그대 You are my destiny
그대를 불러봅니다. 네, 김민규 리포터가 만난 안심마을 목소리 공터 사회적 협동조합의 김정화 이사장님과 인터뷰 들으셨고요. 이어서 린의 마이 데스티니 듣고 오셨습니다. 인터뷰 중에 공터 활동을 하나의 숙명 혹은 운명과 같다고 표현해 주신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운명이 포함된 노래를 찾다가 린의 마이 데스티니를 고르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안심마을이 발달장애인들이 살고 싶은 곳이 되면 좋겠고요. 그 과정에서 공터의 활약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월간 안심.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동네 ASMR 코너입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유라체육공원에서 녹음한 소리를 들려드렸었죠. 사실 긴가민가 하면서 시도해본 코너였는데요. 의외로 괜찮았다. 그렇게 좋은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동네 ASMR 코너는요. 동네 어디에선가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녹음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비록 안심마을에서 녹음한 것이 아니더라도 동네 사람이 어디에선가 녹음한 소리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에 준비한 ASMR은요. 빗소리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갈 즈음에 기록적인 한파와 이제 눈발이 날렸었죠. 그런데 기억을 잘 더듬어 보면 1월 초에 포근한 날씨가 있었고요. 그때 비가 내린 적이 있었어요. 1월 13일이었습니다. 제가 영천에 있는 운주산 자연휴양림에서 아침을 맞았는데요. 뿌연 안개를 뚫고 내리는 빗소리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녹음을 해봤는데요. 한겨울에 내리는 빗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휴양림 깊은 산속 한겨울에 내리는 빗소리를 녹음한 ASMR 들으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들으시면서 어떤 풍경이 떠오르셨는지요? 깊은 산속 자욱히 내린 안개 속으로 주룩주룩 떨어지는 빗방울들. 그 빗방울이 땅과 나무와 풀과 건물에 떨어지면서 만들어내는 소리들이 깊은 산속에 고즈넉함을 느끼게 합니다. 가끔은 이렇게 빗소리 들으면서 멍 때리는 여유도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겨울비처럼 슬픈 노래를 이 순간 부를까 우울한 하늘과 구름 1월의 이별 노래 별들과 저 달빛 속에도 사랑이 있을까 애타는 이 내 맘과 멈춰진 이 시간들 사랑의 행복한
여러분은 지금 FM 104.5MHz 대구 동구 FM의 월간 안심을 듣고 계십니다. 김종서의 겨울비 들으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어느덧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창간호에 이어 두 번째로 녹음을 했는데요. 처음에 신선함과 설렘이 두 번째 방송에서도 유지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마이크 앞에 앉아있는 것이 어색하기만 한데요. 내용이 알차게 채워지지 못한 아쉬움도 좀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욕심부리지 않고 천천히 가보렵니다. 날씨가 아직 차갑습니다. 그러나 봄은 조금씩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겠죠? 꽃피는 3월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월간 안심 2023년 2월호 이제 문을 닫겠습니다. 안녕!